네, 이번 강의에서는 평생학습 사회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전 생에 걸쳐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의 연계를 의미합니다.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겠죠? 자,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에서는 21세기 교육에서 추구하는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4가지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일반 지식을 얻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개성과 판단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사회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지향하겠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구축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개인은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국제연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로서의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학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하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도시의 모든 부분에서 학습 자원이 동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생학습 사회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1970년대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였고요. 그리고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에서는 1996년 리버풀시가 자체적으로 학습도시 선언을 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평생학습 도시를 통해서 지역 재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고요. 독일의 경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대학이라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대학, 학점으로 학위나 전문대학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개방학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들을 국제학습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1조 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제적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교육법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요. 여기서 문자 헤드 교육은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 해 등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직업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중심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데 따른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이 좀 부족했는데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겠죠. 취약한 대상도 있겠고 계층도 있겠고요. 지역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총 177개의 시, 군, 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생학습 사회의 특징은 어떨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생학습의 주요 대상은 정규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성인이죠. 그래서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이다라는 것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인이니까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겠네요. 이들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책임감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직업교육이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등을 또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겠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이나 성적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 혹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또 가족의 복지를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여가 활동과 관련된 학습.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거나 또 학위 취득, 자격증 획득을 위한 형식 교육에도 참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평생학습 도시를 또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생학습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학습 도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는 개인적,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한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려 결국은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라는 것. 이것도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생학습 사회 특징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